오늘은 김문수입니다. 다들 그러겠다. 짜증에는 얼마 전까지 한덕수, 그다음에는 황교안 그러더니 이제는 김문수로 가네 그러. 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김문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교안은 어,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거기는. 그래가지고는 우파를 살려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약은 한교안 후보의 공약하고 김문수 후보의 공약하고 거의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근데 한교안 공약이 조금 더 많죠. 그리고 김문수 공약은 조금 중복되어 있는데 한교안 공약을 뭐 우파 쪽에서 음 뭐라 그래야 되냐, 이행한다 그래야 되나, 받아들인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는 시행하면 된다 그래야 되나, 뭐 아무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아니야. 이게 말만 길게 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말로 이렇게 길게 풀어놓은 거지. 명료하지가 않은 거야. 읽어보면은 아 하고 머릿속에 아 이 공약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구나 딱 들어오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보면은 그냥 휘양해. 말만 길게 풀어놔가지고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뭔가 쏙 들어오더라 이거 하고, 그리고 결과가 확실하다 뭔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는 잔뜩 많이 했는데 뭘 이야기했는지 모르고 왜 두서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약이 약간 좀 그런 식이 보여지더라니까요.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안보 부분에 있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AI 그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성장을 좀 이루겠다라는 거는 다 모든 후보들이 똑같다라는 거고. 근데 뭐 5대 어 그 인공지능하고 AI로 해가지고는 뭐 5대 문화에 뭐 들어가니 어쩌니 뭐 그런 그것도 보면은 분명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뭐 AI 인공지능 그걸로는 포커스는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포커스라는 건 뭐 초점, 이렇게 중점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저기 뭐야 여야가 생각하는 건 똑같다. 그래서 똑같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또 갈래가 뻗어서 나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지니까. 아무튼 왜 김문수를 지지하게 됐냐? 우파를 살려야 되겠다. 한교안 씨는 표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한교안 나오는 것도 몰라. 대구에 있어도 돌아다녀 보면은 옛날 같지가 않아. 오히려 총선 때 아니야. 그 사람이 많이 나와서 그랬나? 아무튼 한교안 씨는 무슨 플랜카드 다 넣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참 대권 선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은 제일 많다 하지만은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 가지고는 자기도 그분도 뭔가 이렇게 얼마만큼만 쓴다 이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못 쓰는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당 지지비가 없는 거야. 무소속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뭐 더불어민주당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뭐 엄청난 거지. 당비가 있으니까. 그래 요지는 뭐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이 조금 밀리는 것 같아. 너무 일찍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조금 노파심이 생기는 거야. 노파심이 생긴다니까. 그래가지고는 김민수가 김문수. 그러니까 김문수는 노무현의 냄새도 나지만 박정희의 냄새도 나. 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잠깐 들었는데 기자들하고 하더라고. 기자회견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훨씬 낫다. 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이 김문수가. 음, 자, 그리고 만만해도 이제 멤버십에 있답니다. 멤버십
어떤 멤버십인지 찬찬히 한번 보셔요. 자, 뉴스를 보면은 음, 오마이뉴스다. 어떻게 꺼내다 보니까 오마이뉴스네. 대구, 경북 지역 각종 여론조사. 그러니까 김문수 지지율이 대구에서도 밀린다라는 거야. 무짝했어. 보통 대구에서는 우파가 차지하는 게 거의 한 7, 80%인데 밀린다는 거지. 저분이 김문수 저분이 과거 박정희 대통령 있잖아요. 그 과거 박정희 대통령 느낌으로 가면 돼. 과거 박정희 대통령. 경제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박정희 대통령은 좀 해안이 굉장히 깊으신 분 같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김문수도 그 포커스로 가면 된다. 그렇게 가면 먹힐 수 있다. 지금 보면은 이재명 지지율이 대구에서도 계속 올라가는 거야. 대구 사람들 정신 차려. 이재명 씨는 진짜 아니야. 나도 한때 이재명 씨를 지지를 했었는데 수박끝 할 길을 봐서 그런 거지. 저 사람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아니라니까. 대권 나와가지고 저러는 거는 욕심에 뭐 그런 건 있는데 저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저 배후에 있는 사람, 종북주의 세력자들. 종북하고 친북하고는 다른 거지. 음. 과거에 왜 임수경 씨하고 임종석 그 다음번에 저 누구지? 저기 뭐야 정청래 물어봐봐. 나는 진짜 나는 물어보고 싶어. 가가지고는 어떤 심사냐, 어떤 마음이냐, 어떻게 해서 북한을 갔냐고 임수경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좌파에 임수경 씨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옛날에 북한을 갔다 왔잖아. 뭐 대한민국을 대표로 해서 갔다 왔나? 그게 아니야. 일본을 거쳐가지고는 동독을 거쳐서 그러고는 북한으로 간 거야. 불법인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가는 게 그 당시 때는. 그래 와가지고는 걔가 돌아올 때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그냥 바로 건너온 거야. 그거는 뭐 김일성을 보호라는 듯이 난 널 추종하고 숭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어필을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걸 건너온 거야. 그러고 바로 뭐 사고량을 찼죠. 그런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쫙 깔렸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과거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한반도가 조선시대에는 한 나라였으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는 열망, 갈망 그래가지고 그냥 통일, 염원 뭐 이렇게 갔던 거는 음, 이해는 가지. 그리고는 그런 거는 친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북은 무조건 우리 주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뭐 군 지휘권을 우리가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종북이야. 왜? 만약에 이거는 아주 어 카메라가 이렇게 삐뚤어졌네.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미안해요. 카메라 살짝 돌릴게요. 어, 이거는 나의 만약에 시나리오인데 0.01%도 안 일어날 그런 시나리오로 생각을 했을 때 음, 전쟁이 났다. 이 시점에 그랬을 때 우리가 군 지휘권이 좌파 쪽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정보가 다 새 나간다고. 그런데 우파 쪽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군 지휘권이 미군이 들고 있다. 그러면은 정보가 새 나가지가 않아. 그 의미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또 이것도 또 있어. 우리가 들고 와가지고는
우리의 주권을 찾자 이렇게 또 얘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언뜻 들으면 와, 그래야지 그런 마음이 사람들은 들거든.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데 북한하고 싸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군 지휘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종북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씨가 뭐 일을 잘한다 어쩐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일단은 저 사람은 지금 죄가 많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본인이 먼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투명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진짜 멋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또 모함을 하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폭한 거야. 계엄 선포권이 대통령 권한이 없었으면 계엄 선포를 하지도 않았어. 빨갱이 잡자고 그랬던 거야. 일명 국회 내에 있는 그런 임수경 같은 세력들을 좀 어떻게 어, 바꾸자 뭐 이런 것도 있겠지. 그런 애들이 국회에 있다는 걸 대한민국 국민들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정교조 이런 다 좀 변화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북한하고의 좋은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랑 굴종인 자세가 주어져도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교육하고는 천지 차이라니까. 뭐 뉴스를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이 30%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거야. 합리적인 보수 파고드는 민주당 전략 그래. 중도 보수를 내세우며 TK를 공략하는데 개뿔 중도 보수다. 저 사람은 중도 보수 아니야. 좌파야. 극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좌파 성향이라니까. 본인이 중도 보수의 그런 정치적 이념이 있다면은 일단은 저 사람은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일단은 본인 죄값을 제대로 받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국가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지금 권력을 계속 남용하잖아. 저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남용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 온갖 편법, 불법 이런 거 다 저지르면서 그런 그걸 합리화시키듯이 정당화시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저희들한테 있어가지고는 어, 실용적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실용적이란 그런 거는 그 말 속에는 변수도 들어가 있는 거야. 때에 따라서 바뀐다. 이렇게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니라니까. 또 보면은 저때 20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3.89%였어. 근데 지금은 김문수 씨가 조금 딸린다는 거지. 김문수 씨 저분 어제 하는 거 새벽에 내가 잠깐 아까 봤다 그랬잖아요. 유튜브에서 뭐지 매일경제인가 그 유튜브에서 하는 거 내가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는 거 봤는데 음, 생각 외로 나쁘지는 않았어. 좋았어. 예. 나는 그냥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음, 그냥 뭐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지. 다 잘생길 순 없잖아. 다 깔끔하고 잘생기고 이러면은 너무 외모 지상주의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 한번 이렇게 생각을 싹 바꾸니까 모든 게 다 괜찮은 거야. 공약 자체도 좋았어. 공약이 좋아가지고는 그래가지고 하고 하고는 봤지. 저 사람도 한교안 씨처럼
규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규제를 풀고 저 규제를 풀고 뭐 저쪽 하면은 괜찮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규제가 많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규제를 만들어 놓는 것 같아. 애들이. 그러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야. 과거에 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민주당에서는 편도 2차선만 하면 되지 뭐 편도 4차선이야 차도 없는데 그러면서 걔들이 계속 브레이크를 걸었잖아. 그런 그 격인 거예요. 규제가 많다라는 거는. 근데 경부고속도로를 편도 4차선으로 그 당시 때 만들어 놨으면은 뒷날에 다시 또 만들 때 돈 크게 안 들었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쓸데기 없는 규제가 많은 거야. 그런 거 없애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부터가 좀 바뀌어질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과거 조선시대 마인드하고 비슷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갑질도 더불어민주당이 더 심해. 더 뭐야 우파 쪽에서 갑질이 심하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한테서 그렇게 선동이 되어 가지고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갑질은 좌파 쪽이 더 심하다니까. 그리고는 우파 쪽에 좀 약간 갑질하는 그런 성향인 의원 한 명 내세워가지고는 막 또 보여주면 사람들한테 반감사 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일단은 좌파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이념 자체부터 바꿔야 돼요. 자유주의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럼 뭐가 낫다? 자유민주주의가 낫다는 거지. 아시겠죠? 아, 나 진짜 지금 나 이러면은 거의 한 3일 밤을 제대로 잠을 못 자고는 이러고 있는 거야. 제대로 못 자고. 와, 이거는 이제는 몽롱하다 못해가요. 뒤에서 막 끌어올라오는 거야. 안 할까 싶었지만은 그래도 멤버십을 하기 때문에 멤버십 그러니까 마만의 믹스 채널에서 하는 아침 먹방 뉴스 그다음에는 저녁 먹방 뉴스 악기 연습 뭐 그런 등등 그런 라이브를 후원하는 게 그냥 응원차 멤버십이거든요. 물론 음 저기 뭐야 성 땡큐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주얼리 이는 거 한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냥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는 성공 거기서는 15%를 받을 수가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채팅창에 글을 적어도 어, 멤버십 회원들이 적었는 글은 바로 읽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한답니다. 과거에는 그냥 올라오는 것마다 다 읽으면서 안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읽으면서 무슨 싸우듯이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면이 면으로 만들면 수제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면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은 거야. 근데 면하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먹으면 또 보완이 되니까 나쁘진 않다는 거지. 동남아에서는 주식이 주로 먹는 게 면이야. 그래도 아무 탈 없죠. 외국도 마찬가지. 면 많이 먹잖아. 어쩌면은 밀가루의 방부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채팅창에 면 많이 드시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어가지고는 알겠어요. 예전에는 닉네임을 불렀잖아요. 이제는 닉네임을 안 부를 거야. 닉네임 부르면서 하는 그것도 멤버십에 가입을 해야지만
부르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는 본인의 닉네임이 오뚜기야. 그러면은 우리 오뚜기 그러면 브랜드명 있잖아요. 식품. 그걸 연상케 하잖아. 그럼 간접적인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내가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만약에 진짜 상품이다 그러면은 설명도 해주고 그렇답니다. 아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는 이걸 먹는데도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계속 이렇게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53.2%야. 더불어민주당이 25.1%고 개혁신당이 4.5%. 저렇게 하면은 5, 3, 2, 5, 8. 그럼 대충 그러면 한 10%는 무소속 표 아닐까 싶어요. 무소속으로도 한 3명 정도가 나오니까 3명 그랬다가 7명 그랬다가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3명이었나? 아 참 3명이란다. 6명이었나? 7명이었나? 봐도 까먹는다. 아무튼 무소속이 한 3명 4명 되니까 4명이면 7명일 거고 한번 보자. 쭉 내려와가지고는 다시 보면은 정확하게 봐야지. 무소속은 대충 봐가지고는 6명 그런 데도 있고 7명 그런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7명이다. 7명이 나오는데 무소속이 4명이야. 아 자유통일당에 있어서 그런가 보다. 저기 뭐야 권영국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동당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구주와 이 사람은 자유통일당, 한교안 이 부분은 무소속으로 나오고 무소속은 두 분이네. 송진호 무소속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소속은 두 분이다. 그리고는 이재명 씨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씨는 국민의힘, 이준석 씨는 개혁신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권영국, 구주와 황교안, 송진호 이 네 분을 지지하는 10%가 우파를 다 지지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우파 쪽에 표를 몰아줘야 되는 거야. 이준석 씨가 표가 그렇게 안 나와. 내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 정서에 공감을 못 얻는다라는 거지. 그 사람 공약 자체가 보니까 공감을 못 얻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서히 변해가야 되는 거지.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비슷한 정치적 이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과거 역사를 어,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왜곡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어. 현 시점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과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과거. 왜 과거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북한 세력이 오랫동안 상주해 있었잖아요. 6.25 나고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북한으로 못 넘어가는 병사들도 있을 거고 군인이었다면 잡혔는 군인도 있을 거지만 그냥 몰래 숨어가지고 정착해서 산 군인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 북한 세력이 많다라는 거지. 암암리에. 그냥 단순하게 이준석 씨가 운영하는 저 개혁신당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마인드로 생각하는 세력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암약해 있는 그런 종북주의 세력들 너무 많아. 그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물을 흐트린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북한 주민 생각 좀 하세요. 그런데 그래, 북한 주민 생각하면 불쌍하지. 예, 불쌍하지. 뭐 어떡하다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는 한쪽에서는 음, 주권이 주어지는 거고 한쪽에서는 말만 주권이고 구락봉이고.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이 갑질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 대비 5%포인트 정도 높았다 그래요. 경북에선 32.6%의 지지율을 보여 그런다. 미쳤다.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있냐? 경북에서. 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어? 경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지. 좌파를 지지하는 게 아니지. 좌파를 지지한다라는 거는 나는 빨갱이 세력도 지지한다 이것도 되는 거야. 쟤들은 윤석열 대통령 계엄한 거 하나 가지고는 계엄 선포를 한 윤석열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거지. 빨갱이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 북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유튜버 그러대. 빨갱이 김문수가 빨갱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나 웃기더라니까. 지들이 빨갱이면서. 빨갱이는 북한 세력을 빨갱이라 그래. 옛날 종북 주사파 세력들 뭐 노동자 대변 참 노동자하고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선동해가지고는 많이 그랬었다니까요. 제주 4.3 사건처럼 빨갱이 세력들이 있는 거야. 그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좀 물들게 만드는 거지. 고리타분하게 물들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고리타분하게라는 거는 뭐 생각의 변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시대가 흐르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과거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복 입고 그 다음번에 한복 입다가 그 다음번엔 뭐 서양 옷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개랑 한복 나오고 막 그러잖아. 지금에 와서.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누구로 인해서가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뭔가를 보고 그러고는 또 접해보고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각자가 생각이 바뀌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생각 바뀌는 것을 틀어막고 있는 거지. 어떠한 세력이 암약해 있는 세력이. 그냥 요즘은 보니까 조금 바뀌는 것 같기도 해. 느낌이. 아무튼 또 계속 보면요. 경북에서는 생각을 바꿔. 김문수야 다시 가면은 대한민국 체제가 저기 누구야 김정은 체제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저기 뭐야 성소수자 지체장애 이런 애들 더불어민주당이 선동질 하지. 거기 넘어가면 나중 되면은 그들만 더 머리 아파. 그대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많다. 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까고 있어. 확실하게 까야지. 이중성이 많다니까요. 저 당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서울에 있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거짓말 잘 시킨다는 거 다 아는데 뭐. 맛있다. 키가 어디에 좋냐면은 염증을 좀 줄여준대요. 그래서 좋아. 키위도 그렇고 아보카도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나는 과일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과일을 맛있다 맛없다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알약 대신 과일로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돼요. 김문수
김문수는 누구를 아바타로, 박정희를 아바타로 해가지고는 음, 가면 된다. 박정희. 순간 그 느낌이 들었어. 왜 키가 작잖아요, 김문수 씨가. 그런데다가 음, 장차잖아. 그래서 박정희. 그러면 여사는 음, 어떻게 접근을 한다? 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여사님이 예쁘진 않잖아. 그러니까 음, 그렇지만 과거에 요공 출신이다. 그러면서 노동운동을 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어, 열악한 환경을 변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은 또 괜찮은 거야. 노동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다. 그러면 또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외모는 다 예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TV하고 이런 데 보면 너무 외모 가지고 많이 그러잖아요. 나도 좀 많이 그렇게 따지긴 했었는데 음, 외모 지상주의 이런 거에 조금 가라앉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요즘 막 성형, 보톡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젊음이라는 것은 웃어서 이 권력이 뭐라 그럴까 편안한 얼굴로 해가지고는 탄력이 생기면서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다. 잠이 와가지고는 지금 비몽사몽이야. 보시는 분도 자 뭐하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야. 혼자 중얼중얼. 암튼 이래저래 뭐 김문수 그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후보로 나온 상태니까 그냥 사모님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생각하면은 괜찮다라는 거지. 아마 실제로 보면은 사진으로 본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뼈대가 이렇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더 그렇게 보여진 거고 실제로 보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 음, 그렇게 따지면 김문수 후보도 괜찮다. 음, 선입견을 버리게 되는 거지. 외모에 대한 선입견. 그 다음에는 어, 배우고 안 배우고에 대한 선입견. 그 다음에 편견. 이런 그게 조금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존중의 사회로 갈 수도 있다. 뭐 등등. 그렇지 않을까요? 음? 음, 한교안 씨는 표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시점에 계속 뭐 한교안을 밀다가는 너무 고꾸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우파가. 그래가지고는 음, 대구에서 저만큼의 프로테지의 갭이 생겼다라는 거는 찌라시가 많다라는 거야. 그리고는 음, 과거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비난이 많다라는 거지. 더불어민주당에 빨갱이가 많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지금 문민정부 때 공부한 애들은 그런 종교적 교육을 받아가지고는 북한에 대한 반감이 없잖아요. 우리 때는 북한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 근데 쟤들은 북한에 대한 반감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반감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북한의 김정은 그 상김씨의 독재 체제에 그대들이 살 수도 있는 거야. 자칫하면. 그러면은 거기는 완전 계급 사회야. 그러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또 갈 수도 있다고. 내가 이래 이야기하면은 미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독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때 경제 성장이 안 일어났냐면은 아니야.
86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 게임은 전두환 시절에 했어요. 근데 얘들이 그 두 정권을 희석을 시키고 자기네들을 좀 각인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전두환 때까지 발판을 단단하게 어느 정도 그래도 다져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은 뭐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주거 인프라가 미안해요. 휙 올라가니까 봐봐요. 여기도 이만큼 50층짜리 아파트고 저기도 50층짜리 아파트고 그래. 근데 이 5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별거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남구도 보면은 50층짜리 주상복합 들어서 가지고 양쪽에 있으니까 갑자기 남구가 되게 뻗어나 보이더라고. 그전에는 그게 없다 그러면 최악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래 주거 인프라 보여지는 것만 그렇게 보여진 거지만 안에 내실을 봐보면은 뭐 대구에서 경제 성장이 일어날 만한 뭔가가 있어요? 없어. 기업 하나, 대기업 하나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유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보여지기식이다라는 거야 모든 게. 뭐 물론 일단은 보여지기식도 중요하지. 그래 물론 보여지기식도 중요한데 음, 그게 너무 장기간이면은 문제가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럼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첫째 더불어민주당의 안보는 음, 달러를 주자 이게 보여요. 그 공약 내용에 보면 공약 내용에 간결하게 딱 명료하게 하면은 단어 하나로 가지고도 모든 것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길게 쭉 풀어가지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휘황한 거야. 아, 그게 뭐 국민들 속이는 거야. 국민들이 쉽게 생각하고 이해하도록 해가지고는 풀어가지고 길게 늘어났지만은 음, 근본적인 내용은 없다. 근본적인 내용은 없다. 그리고 저번에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왔을 때 그때도 그 사람 공약은 언제 뭐야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었다라는 거죠. 봤을 때. 그러니까는 1 더하기 1은 2 이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4가 2개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숫자로 물었으면 숫자로 이야기했는데 4가 2개 그러면 뭔가 희한하잖아. 뭐지? 뭐 왜 저러지? 이런 것처럼. 그렇다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국민들은 쟤들이 공약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못 느껴. 근데 나는 항상 느꼈거든. 왜 공약을 봤으니까 대통령 나올 때마다. 맛있다. 아무튼 대구 지지율이 조금 그렇다 그러네요. 음, 김문수 저분은 음, 괜찮은 것 같아. 계속 보니까. 약간 살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외모 가지고는 그렇게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인 나라에서 가졌으면 안 되는 선입견, 편견인 거지. 내가 어디서 봤더라? 샴 쌍둥이야.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두 개인 거야. 근데 결혼을 한다 그러더라.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건데 그 외국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만큼 선진화가 됐다는 국민들 정서가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 이런 거에 깨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려면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서 내가 치약 이거 중요하잖아. 그래서 별로야. 이러면은
덜 깨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편협적으로 생각했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냥 어, 또 다른 숨어 있는 인재 중 한 명 아니었나라고도 생각이 하면 되는 거지. 박정희 대통령이 뭐 나왔을 때 일을 잘했다, 아니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카리스마 있게 확 밀어붙이니까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사람도 약간 카리스마 있게 밀어붙이는 그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뒷문수로 간다. 음, 어제 보니까 나한테 많은 좋은 점수를 얻은 것 같아요. 기자회견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확실하게 알고 내뱉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까도 보니까 경제학과더라고. 알고 내뱉는 것 같아. 이재명 씨는 몰라. 야, 알고 내뱉는 사람하고 모르고 내뱉는 사람하고 틀려요. 예. 근데 이재명 씨는 몰라. 근데 저 사람은 알고 내뱉는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괜찮다. 이재명 씨. 이재명 씨가 아니라 김문수. 정말. 그래도 금방 머릿속에서 내가 말 실수했네. 이거 내가 빨개치를 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또 그냥 휙 지나갔다니까요. 한 번씩 보니까 내가 말 실수 엄청 많이 하더라고. 하다 보면은 내 말에 열중을 하다 보면은 그냥 실수를 할 때가 좀 있지. 응? 그렇지. 예. 아는 사람 아는 거야. 이재명 씨 말 속에는 그런 사회주의 이념이 많이 좀 묻어 있죠. 그런 게 묻어 있는 거야. 사람들이 뭐 사회주의 그런 거 잘 모른다고 생각이 들면은 규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규제가 많다 사회주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규제가 극단적으로 많다. 아니 규제가 약간 극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몸에 배어져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몸에 배이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떤 문제?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거부감. 그런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규제가 와도 그러니 하지만은 그런 성향이 아닌 사람들은 거부감이 생기거든. 나는 성격이 어떠냐면은 음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지만은 아니야. 난 굳이 뭐 내 성향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3000% 빠질 것 같아서 컷하고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나중에 생각나면 하면 되는 거고. 음 아무튼 보수 유권자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우파 성향을 보이는 윤석열 지지자들과 그렇지 않고 조금 합리적인 수준에서 확연하게 나뉘고 있다 그래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종북주의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 아니 그냥 깔끔한 사람은 그런 거 생각을 하는 거겠지. 응? 지금부터 지지가 김문수를 만들어. 김문수를 만들어야지. 응? 누가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물어보면 난 점쟁이가 아니잖아. 그런 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김문수를 만들어야지. 열릴 힘을 내 가지고는 김문수를 지지를 합시다. 음. 박정희 박정희로 몰아가. 박정희. 그러니까 좌파의 표를 좀 먹고 싶으면 노무현을 몰아가고 마음은 노무현, 행동은 박정희 그렇게 몰아. 그러면 돼. 될 거야. 자, 시청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어, 하나 더 있다면은 과거에
젊은 애들한테 있어가지고는 호감도가 갔던 대통령이 누가 있을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봤을 때. 어쩌면 일부 문재인한테 오감이 가는 갔었던 젊은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음, 모르니까 그냥 보여지는 거에서. 그런데 내가 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일 이상하다라는 거죠. 누구 중에서 김대중, 그다음 노무현, 문재인 중에서 세 명 중에서 문재인이 제일 이상했어. 욕하면 안 돼. 문재인이 제일 이상했다니까. 지금 생각했어. 그 당시 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제일 이상해. 음. 스파이는 일반인들 눈에는 아주 호감도가 넘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음. 김문수는 한동훈이나 홍준표보다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한덕수 단일화 밀어주려고 올려준 거 아니었나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었는데. 나는 단일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한덕수는 그 당시 때 무소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원래는 한덕수 그분은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뭐야 어디 마마의 정치 잡담에 난 이분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이분이 꼭 대통령을 나와가지고는 궁시렁궁시렁 한번 그랬지.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갑자기 한덕수 뭐 이렇게 출마설 뭐 이렇게 나오대. 그러면서 음, 아무튼 뭐 한덕수 그분이 김문수 후보보다는 그렇게 막 파워풀한 그런 성격은 아니다라는 건 내가 느끼겠더라고. 근데 왜 시위할 때 보면은 막 좀 뭔가 이렇게 파워풀한 그런 느낌이 있어줘야 되잖아. 그 전달력도 있고 호소력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좀 점잖은 분이니까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근데 저기 뭐야 김문수 저 사람 같은 경우에 과거에 민주항쟁 시위도 하고 했던 분이라 가지고는 비유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호소력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는 둘이 딱 합치면은 그러면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는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이재명이 되지 않게끔 이재명의 표가 어,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몰게끔 그렇게 김문수가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난 전략이었지 생각이었지. 그런데 나의 생각과 달리 좀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가지고는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돼버렸는데 저분도 야욕이 있었다라는 거지. 남자는 다 있어. 권력에 욕심이 없다 그러면은 남자라고 할 수가 없지. 여자도 권력에 욕심이 있는데 하물며 남자가 권력에 욕심이 없겠어요? 음, 지금 한덕수는 안 나오잖아. 예. 그 한덕수를 지지하는 세력. 그러니까 한덕수를 지지하는 세력부터 해가지고 이낙연 씨도 문제점을 지금 직시하고 있잖아요. 좌파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표, 그 다음번에는 어, 저 한덕수 표, 그 다음에는 저기 뭐지 황교안 표 쭉 해가지고 전부 다 와줘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우파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어, 그러면은 우파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저기 어디야, 음, 체제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 이념 자체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규제, 규율, 그런 그게 엄청, 어, 처음에는 한두 가지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크게 못 느껴. 그러니 하지. 그 나중에는 뭐 하면은, 이게 이랬나? 뭐,
그런 그게 있다니까요. 옛날하고는 달리. 이번에 은행을 갔는데 부모님하고 내가 서울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은행에 가면은 그래 뭐 따님이에요 뭐 가족 관계예요 이렇게 하는데 법적 관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와, 나 깜짝 놀랐어. 예. 법적 관계입니까? 사용하는 말부터가 틀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있을 때는 뭐 가족 관계입니까? 이런데 법적 관계. 가족 관계가 법적 관계잖아. 그래서 난 뭐라 그러는지 알아? 법적 관계 그건 어떻게 만들어요? 어디서 이렇게 받아요? 하면서 그런 거야. 그 말 자체가 알지만은 이때까지는 가족 관계인가요? 이렇게 들었지. 법적 관계 이 말은 내가 은행에서 처음 들었으니까. 젊은 애였거든 그게. 틀리다니까. 지금 40대, 30대 우리 때하고는 틀려. 우리 때는 박정희, 전두환 이때 공부했던 애들이라 가지고는 학창 시절 고등학교.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 모든 것을 문민정부 때 공부한 애들 또 틀리지. 네, 안녕하세요. 음, 마마네 멤버십에서는 일일이 이제는 닉네임을 부르지 않습니다. 멤버십 회원들만 닉네임을 부르면서 아주 달콤하게 인사를 한답니다. 음,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들어와가지고는 글을 적을 때는 그냥 다 통해가지고 통갈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자, 이제 영상 다 끝났고요. 주저리 오늘은 진짜 두수 없이 막 그냥 머릿속에 내가 느끼는 거 생각나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TK 이재명 김문수 지지율 이거 하나 어, 기사 보고는 약간 콘크리트의 균열 이러면은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콘크리트가 왜 깨져?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콘크리트가 단단하잖아요. 여기 뭐 그러니까 항상 대구하고 경북은 우파가 꽉 잡고 있었는데 이재명 저 사람이 어, 조금 지지율이 과거보다 조금 높아져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윤석열 때보다 기간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막 치고 올라온다는 거야. 문제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야. 속고 포퓰리즘이야. 그 포퓰리즘에는 다른 거 없어. 나라 사랑, 나라 사랑. 그러니까 나라 사랑 그게 제일 커. 그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 우리 거, 내 거, 주체성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 전부 다뭐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는 북한 뭐 잘 사나 뭐 걔들은 아직까지 조선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다 그렇다고만 보면. 아무튼 예, 과거에 전두환 시절, 박정희 시절 막 북한 이야기하는 거 그런 그걸 컷컷컷 했던 거 이제는 알 것 같은 거야. 만약에 그 세력들이 일찍 우리나라에 이렇게 흡수가 됐다면 우리가 이만큼 어 뭐라 그럴까 자유롭지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전두환 시절에는 자유로웠다니까요. 두발 자유, 복장다 자유 다 그렇게 했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얘들 민주당, 예,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규율 규제 그걸 확실하잖아. 그런 거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것만 없애면 청년 일자리 나와. 예. 자율주행 이런 거고 다 시행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신사업인데 일자리 뺏긴다고. 일단은 지금 보면 젊은 사람 택시 운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없어. 나중 되면 지금 처음부터 택시 운전하고 버스 운전 고령자잖아요. 버스 운전은 또 모르겠다. 왜냐면 버스는 공기업 비슷하거든. 공무원인 거야. 그거는. 그래가지고는 또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내가 그 택시하고 뭐 버스 그런 교통 그거는 잘 몰라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 못 하겠지만은 일단은 자율주행을 한다 그랬을 때는
시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 뭐야, 혼자서 버스가 가게끔 놔두지만 그래도 사람이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방에도 시골에도 전부 다 자율주행을 한번 시범으로 보여주면 되지. 계속 서서히 서서히. 근데 그걸 음, 막아놓은 듯 하니까 일부 지역에서만 먼저 시범을 보이고 일부 지역에서 괜찮으면 그 다음에 확대를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말고 앞에 운전석 앉혀놓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혹시 도발적인 사고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면 되는 거지. 서울에는 그 시행을 하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타보고는 우와 신기하다, 운전석 없는 거 맞지? 우와 하면서 막 그랬잖아. 그렇다니까요. 그리고는 로봇도 마찬가지야. 예. 일자리 뺏긴다고 해가지고는 로봇, 그다음에는 뭐 AI, 인공지능 그런 거 자꾸 배타하면은 북한처럼 된다니까. 못 사라진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그런 걸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또 다른 또 직업이 또 창출이 되는데 지금 김문수로 가야 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 자기가 경제 성장 그러기를 개뿔 같은 소리 하고 그렇게 규제를 하는데 무슨 경제 성장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 걔들은 어 그냥 보기에는 경제 성장이 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예, 보기에는. 근데 뚜껑 열어보면 아니라니까요. 전혀 아니야. 아무튼 나만 이제 종료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음. 광고도 좀 넣을 걸 그랬다. 어. 자, 이제 광고 한번 넣고요. 광고 봐주시고요.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종료하고요. 김문수 화이팅. 이제 김문수로 가야 됩니다. 한교안 씨 같은 경우에는 공약은 좋지만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일단은 김문수로 가가지고는 힘을 모아야죠. 예, 우파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진정한 좌파가 아니라는 거야. 진정한 좌파가 아니야. 예. 노동자 대변 뭐 이런 진정한 좌파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냥 좌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이 또 진보의 성향이 또 있다 보니까 좌파가 진보인지 좌파가 진보는 아닌데 얘들이 진보의 성향이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이 하나고 좌파 우파로 나눠져야 되는데 이념 자체가 틀리다니까. 그러면은 안 된다. 아무튼 이제 진짜 종료할게요. 이거는 종료하고 난 다음에는 혀로 이렇게 핥아 먹어야지. 어떻게 먹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종료할게요. 바이바이. 자야 될 것 같아. 잠이 너무 와. 거의 막 3일이야. 3일을 밤을 새다시피 이러고 있는 거야. 밤이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홍알홍알 거린다. 시청 감사합니다. 예, 바이바이. 닉네임 부르는 거는 어,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주어진답니다. 그래서 채팅창 글 읽는 것도 읽는 거는 뭐 간혹 공감대가 가면 내가 읽겠지만은 닉네임 읽는 거는 멤버십 회원들만 자 부하를 시켜주는 거니까. 자 이제 종료할게요. 바이바이. 종료.